오늘 영상은 우리 집 통신비를 지켜줄 골키퍼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드디어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가 끝났는데 이제 아무래도 오늘 리그 마지막 라운드다 보니까 순위 변동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순위 변동이 재밌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그 리그를 보면 보통 뭐 프리미어리그나 뭐 라리가나 이런 리그를 보면 유럽 대항전을 올라가느냐 마느냐 그리고 강등이 되느냐 마느냐 요 싸움이잖아요. 근데 요 싸움이 이번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8경기 안에 3개 정도가 존재합니다. 어떤 게 존재하냐? 첫 번째, 8등 안에 드느냐 마느냐. 그래서 8등 안에 들면 챔피언스리그 16강 직행, 그리고 9등부터 24등 안에 드느냐 마느냐. 이게 두 번째죠. 왜냐면 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정하는 거니까 25등 아래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 내에서도 9등부터 16등 안에 드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오늘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가 잘하면 잘할수록 16강에서 좋은 대진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16강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모든 팀을 그냥 랜덤으로 추첨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해져 있냐면 사다리가 2개로 나뉘잖아요. 결승전까지 1등, 2등, 1등, 2등 3등, 4등, 3등, 4등 그리고 5등, 6등, 5등, 6등 7등, 8등, 7등, 8등 이미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1등, 2등끼리는 결승전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등, 4등끼리도 결승전에서만 만나죠.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은 사다리 내에서도 1등, 2등을 한 팀은 3등, 4등 한 팀을 마지막 그러니까 준결승전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 1등, 2등을 한 팀들은 마지막까지 좋은 대진을 받는 거예요. 직행을 한다 하더라도 잘하면 잘할수록 토너먼트에서 유리한 대진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보면 직행을 한 팀들은 이미 자리를 하나씩 배정을 받아요. 그 다음에 플레이오프로 올라온 팀들과 16강에서 만나게 됩니다. 16강에 직행을 한 팀들은 8강 안에 드는 순간 기본적으로 플레이오프 팀들을 만나는 상대적으로 약한 팀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1등, 2등을 하면 자리가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보세요. 1등, 2등 옆에 요 라인에는 3등, 4등이 다 반대편으로 가 있습니다. 5등, 6등도. 7등, 8등이 바로 옆 테이블에 위치를 해요. 이건 어떤 거냐? 1등부터 8등 안에 든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못하는 팀 7등, 8등을 1등, 2등 팀들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것도 잘하면 잘할수록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에 바르셀로나가 2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시작 전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엄청 열심히 해야 됐어요. 왜냐면 혹여나 아스날에게 역전당하면 1등, 2등이 아니라 3등, 4등 그룹으로 떨어지거든요. 이게 마지막까지 어쨌든 좋은 그룹에 속해 있어야 그래야 대진표를 잘 받을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챔피언스리그에서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레이오프에서도 재밌는 게 어떤 거냐? 상위 시드와 하위 시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9등부터 16등이 상위 시드 그리고 17등부터 24등까지가 하위 시드예요. 근데 여기서도 상위 시드가 당연히 하위 시드를 만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잘하는 팀이 약한 팀을 만나는 거겠죠? 상위 시드끼리는 안 만나요. 근데 여기서도 재밌는 게 뭐냐?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9등, 10등 팀들이 23등, 24등 팀들 중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밑에 11등, 12등은 바로 그 위에 있는 21등, 22등을 만나요. 이제 시드가 플레이오프도 2개로 나눠져 있는데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도 잘하는 팀들과 가장 못하는 팀이 만나고 그 다음 잘하는 팀과 그 다음 못하는 팀들이 만나요.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플레이오프에서도 상위 시드에서 잘하면 잘할수록 상대적으로 못하는 팀들을 만나게 되고요. 하위 시드에서도 잘하면 잘할수록 비교적 상위 시드에서 못하는 팀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함정 카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맨시티 같은 팀 22등 그러니까 하위 시드에서도 밑에 그룹에 있어요. 맨시티가. 그래서 오늘 어떤 대진이 만들어졌냐? 5등, 6등을 한 팀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버쿠젠이거든요. 둘 중에 한 팀이 이제 요 한쪽에 배치가 되겠죠. 근데 플레이오프에서 셀틱과 맨시티 둘 중에 한 팀 혹은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뮌헨 둘 중에 한 팀 요 네 팀 중에 한 팀을 만나야 돼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버쿠젠은. 이거는 똥 밟은 거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버쿠젠은 이 8등 안에 들어와 놓고 5등, 6등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맨시티,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이 11등, 12등, 22등을 해서 이 세 팀 중에 한 팀을 만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도 9등, 10등은 23등, 24등
가장 못하는 팀들을 만나요. 플레이오프에서도. 그런데 바로 그 밑에 두 번째 그룹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뮌헨이거든요. 11등, 12등. 이 팀들은 바로 그 다음 못하는 팀들 셀틱과 맨시티를 만납니다.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셀틱과 맨시티가 21, 22니까 맨시티가 22등이니까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뮌헨 중에 한 팀이 무조건 맨시티를 만납니다. 플레이오프부터. 그래서 오늘 바이에른 뮌헨이 이겼는데 경기가 끝나고 표정이 엄청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스가 마지막까지 승점 1점, 다득점 1점, 득실차 1점 이런 걸로 순위가 갈리는데 한 골 못 넣어서 순위가 내려가니까 맨시티를 만나게 되고 한 골 더 넣어서 맨시티를 피하게 되고 이런 거예요. 이러면 바이에른 뮌헨이 차라리 오늘 안 이기는 게 낫죠. 차라리 무승부를 하는 게 맨시티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오늘 바이에른 뮌헨은 정말 말 그대로 골을 못 넣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오늘 3대1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득실차가 플러스 8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동률이 됐는데요. 플러스 8점에서 오늘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았어요. 바이에른 뮌헨이 3대1로 오늘 승리를 했지만 골 기대값을 보면 오늘도 4.8입니다. 4.08. 4골은 넣었어야 되는 경기였다는 거예요. 4골. 그리고 결정적인 찬스도 7번입니다. 7번. 반대로 브라티슬라바는 한 골이에요. 결정적인 찬스가. 근데 결정적인 찬스 한 번에서 브라티슬라바는 한 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바이에른 뮌헨은 결정적인 찬스 7번 중에 3골을 넣었거든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찬스 미스가 오늘 4번이 발생을 했어요. 이 중에 골을 다득점을 했다면 성공했다면 이 순위가 레알 마드리드랑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 도르트문트랑 바뀌었겠죠. 도르트문트와의 지금 득실차가 8대10이에요. 8대10. 2골만 더 넣었으면 득실차가 같아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심지어는 3골도 넣을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더. 그러니까 이게 바이에른 뮌헨이 오늘 어떤 찬스를 놓치냐면 예를 들면 이런 찬스 놓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찬스들. 이 장면 보세요. 여기서 반대편에 사네가 뛰어갑니다.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요. 그리고 사네가 요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아요. 그리고 심지어 케인과 올리세 때문에 수비가 다 쏠렸어요. 완전한 1대1 찬스입니다. 완전한 1대1. 근데 여기서 사네가 볼을 끌고 들어가다가 여기서 골대를 맞춰요. 골을 못 넣어요. 결국 이 1대1 찬스에서. 이런 프리 찬스가 꽤나 많았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그리고 이 경기뿐만 아니죠. 바이에른 뮌헨은 지난 페예노르트전에서는 더 심각했었어요. 페예노르트전에 3대0으로 졌는데 결정적인 찬스는 바이에른 뮌헨이 9번이었어요. 9번. 결정적인 찬스 9번 중에 한 골도 못 넣어서 지난 페예노르트전을 진 거거든요. 심지어 3대0으로. 근데 그 경기를 승리가 아니라 무승부만 됐었어도 어떤 결과가 나왔냐? 바이에른 뮌헨이 지난 경기가 무승부만 됐잖아요. 그러면 승점 16점으로 여기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8강 안으로. 그러니까 이게 바이에른 뮌헨은 정말 말 그대로 리그에서는 결국에는 득실차 하나, 다득점 하나 이런 걸로 순위가 갈리잖아요. 8경기밖에 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점이 똑같은 팀들이 많고요. 득실차가 똑같은 팀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득점 이런 걸로 이제 갈리는 건데 바이에른 뮌헨은 정말 그 수많은 찬스들을 놓치면서 페예노르트전 못 이겼고 오늘 경기도 결정적인 찬스들 많이 놓치면서 다득점 승리에 실패를 했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계속 쌓이면서 결국에는 12등 그리고 12등을 하면서 결국엔 맨시티를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 끝나고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표정이 진짜 안 좋아요. 케인도 허리에 손 올리고 기뻐하는 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 바이에른 뮌헨이 당장 이 리그 페이스뿐만 아니라 후반기로 넘어가서 리그에서도 그리고 지금 플레이오프로 넘어가서도 과연 이게 바이에른 뮌헨이 골 결정력이 개선이 안 되면 계속 어려운 상황만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레버쿠젠은 또 6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챔피언스리그 16강으로 직행을 했어요. 레버쿠젠이. 그러면 리그에서도 문제가 생기죠. 리그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바이에른 뮌헨이 레버쿠젠과 지금 리그 우승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이에른 뮌헨만 2경기가 더 생기는 거예요. 레버쿠젠에 비해서. 당연히 이거는 리그 순위 싸움에 손해가 되는 거죠. 정말 막대한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정말 최악인 게 어떤 거냐 요 플레이오프가 언제 하냐면요 2월 11일과 12일 그리고 2월 18일과 19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이에른 뮌헨의 일정이 2월 1일에 홀슈타인 킬과 있고요. 2월 8일에 브레멘과 있어요. 경기가. 그러면 요 다음 주에 2월 16일에 레버쿠젠전이 있습니다. 16일에.
그러니까 2월 8일 브레멘, 2월 16일 레버쿠젠 일주일 사이에 플레이오프가 끼는 거예요. 그러면 레버쿠젠과의 경기가 지금 리그 우승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근데 레버쿠젠은 플레이오프를 안 가니까 체력 세이브가 되고, 바이에른 뮌헨은 플레이오프가 중간에 생겨버리니까 플레이오프를 한 다음에 레버쿠젠을 만나야 됩니다. 저 경기가 지금 분데스리가 우승 경쟁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승리를 거두면 사실상 우승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기거든요. 근데 그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체력도 뒤진 상태에서 심지어 레버쿠젠 원정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레버쿠젠 원정을 갔다 와서 2차전이 18일, 19일이거든요. 그러면 또 사이에 경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예요. 프랑크푸르트도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팀이죠. 3등입니다. 3등.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플레이오프로 떨어지면서 2위 레버쿠젠, 3위 프랑크푸르트 이 두 경기 연전을 앞두고 중간중간에 플레이오프 레버쿠젠, 플레이오프 프랑크푸르트 아주 최악의 일정으로 빠져드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금요일에 추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금요일에 바이에른 뮌헨이 재수가 없어서 셀틱이 아니라 맨시티를 만난다. 이러면 바이에른 뮌헨은 플레이오프에 또 힘을 엄청 쏟아야 돼요. 괜히 또 맨시티가 22등을 해버려서 바이에른 뮌헨은 12등 그래도 플레이오프 내에서는 조금 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데 두 번째 그룹인데 괜히 맨시티 만나서 플레이오프도 어려워지고, 그러면 맨시티, 레버쿠젠, 맨시티, 프랑크푸르트 요 일정이 되는 거거든요. 3일 간격으로. 이게 이제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오늘 3대1로 이겼지만 선수들 표정이 다 안 좋고 콤파니 감독 표정도 안 좋고 분위기가 처져서 끝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게 새롭게 변화한 챔피언스 리그 페이즈의 또 하나의 묘미가 되는 거죠. 순위 싸움이 지금 뭐 골 하나로 만나는 팀이 달라지고 득실차 하나로 만나는 팀이 달라지고 뭐 무승부 하나로 만나는 팀이 달라지고 막 이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리그 페이즈가 어쨌든 이게 8경기다 보니까 36개의 팀이 8경기밖에 안 하면 당연히 따닥따닥 붙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즌 초반처럼.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 순위 경쟁이 정말 쫄깃하게 펼쳐졌던 마지막 라운드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극적으로 살아난 팀이 있죠. 바로 맨시티. 오늘 맨시티가 사실은 질 뻔했습니다. 심지어 선제골을 먹혔어요. 먹히는 것도 이번 시즌 맨시티가 늘상 먹혔던 대로 먹혔습니다. 맨시티는 공격을 하다가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먹히는 장면을 보면 전반전에 먹혔거든요. 전반전 마지막 즈음에 이런 식으로 먹힙니다. 공격을 하다가 끊겼어요. 끊기고 역습으로 나가는데 미드필더 라인에 견제를 할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클럽 브리에가 역습으로 나가는 순간 수비 라인 앞에 아무도 없어요. 내려오는 선수도 느려요. 이게 맨시티가 이번 시즌에 성적을 못 거두고 있는 로드리의 부재,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다는 거, 그리고 기동력의 부재. 선수들의 나이가 이제는 많이 들어서 공격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질 못하니까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클럽 브리에가 공격을 하다가 측면으로 패스를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맨시티가 요즘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카일 워커가 이제 떠나면서 누네스가 오른쪽 풀백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누네스가 그래도 기동력이 좋아서 어느 정도 카일 워커의 대체를 좀 해줘요. 그런데 누네스는 전문 풀백이 아니죠. 그래서 지난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도 바르콜라를 어설프게 막다가 골 먹히고, 두에한테 어설프게 수비하다가 또 골 먹혔잖아요. 근데 여기서 누네스가 또 실수합니다. 어떤 실수하냐면 측면으로 패스를 보냈는데 여기서 공격수가 볼을 잡았거든요. 근데 누네스가 갑자기 달려들어요. 갑자기. 심지어 공격수가 접고 들어가는 줄 알고 약간 안쪽으로 움직입니다. 심지어 혼자. 그러니까 공격수가 치고 달리는데 누네스가 분명히 스피드가 빠른 선수지만 섣불리 달려드는 이런 태클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공격수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치고 달릴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측면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측면이 무너진 다음에 수비수들이 막 또 이제 왼쪽으로 달려가는데 반대편에서는 앞쪽에 공격으로 올라갔던 선수들이 돌아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이 무너져서 크로스가 올라오게 되고, 반대편에는 공격진들이 복귀를 못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선수가 없어서 프리한 찬스. 여기서 클럽 브리에가 편안하게 득점을 기록합니다. 이번 시즌 맨시티처럼 먹혔죠. 그래서 맨시티가 요 골을 먹히면서 힘들어질 뻔했거든요. 근데 영웅이 나타납니다. 코바치치라는 이 영웅이 나타나요. 코바치치가 하프라인 밑에서 볼을 잡았는데 볼을 끌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코바치치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리듬을 타다가 순간적으로 본인에게 압박이 안 붙는 것 같으면 치고 달리죠.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이 클럽 브리에의 수비 라인 요 사이 공간을 혼자서 치고 달립니다.
데브라이너와 홀란드에게 수비가 약간 분산이 됐거든요. 그걸 노린 거죠. 그래서 거의 그냥 뭐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혼자 하프라인에서부터 박스 앞까지 몰고 가서 여기서 슈팅 동점골. 그리고 두 번째 역전골은 그바르디올이죠. 이번 시즌 맨시티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 중에 한 명. 그바르디올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포든이 연속으로 골을 넣기 전에는 홀란드 다음으로 골을 많이 넣은 선수가 그바르디올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비뉴의 스루 패스, 그바르디올의 침투. 완벽한 움직임으로 수비를 무너뜨려 놓고요. 그바르디올이 여기서 크로스를 올립니다. 근데 이게 또 운 좋게 수비수의 발을 맞고 자책골이 돼요. 그러면서 맨시티가 가까스로 탈락이 아니라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 사비뉴의 골까지 나오면서 3대1 승리를 거뒀는데 맨시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비가 흔들린다는 거, 전체적으로 공격을 할 때도 기동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 공격으로 올라갔다가 수비로 내려오는 템포가 늦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아까 뭐 바이에른 뮌헨과 마찬가지예요. 바이에른 뮌헨은 결정력이 정말 심각하게 부족하고 맨시티는 이런 체력적인 부분, 기동력적인 부분이 너무나 이제 지난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에서도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 플레이오프에서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바이에른 뮌헨과 맨시티가 만났을 때 본인들의 이 약점을 얼마나 잘 보완해 올 수 있느냐, 이 팀들이. 그게 또 이제 흥미진진하게 좀 볼 수가 있는 포인트겠고, 그리고 맨시티가 이번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 위기까지 몰렸던 이유가 오늘 경기도 여러 가지 이제 면에서 드러난 경기였다. 하지만 그래도 가까스로 이제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맨시티가 이번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너무나 어설프게 졌던 경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잡아야 되는데 못 잡은 경기들. 예를 들면 이런 경기들이죠. 스포르팅 4대1 패배, 페에노르트 3대3 무승부, 그리고 2대0으로 앞서다가 4대2로 역전당한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 이런 경기들을 맨시티가 한 경기라도 잡았으면 바이에른 뮌헨이나 레알 마드리드를 만날 이유가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맨시티가 본인들이 자초한 결과다. 그러니까 이게 챔피언스 리그가 이제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간 팀들을 무작위로 섞는 게 아니라 순위별로, 성적별로 섞으니까 이제 약간 삐끗한 빅클럽들이 아무래도 함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추첨과는 달리 요 추첨만 합니다. 1등, 2등을 이제 사다리를 두 개로 나누죠.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사다리 하나, 사다리 두 개. 그래서 결승전에 올라갈 이제 팀들을 이렇게 고르는 건데, 여기서 1등, 2등 중에 어떤 팀이 왼쪽 사다리냐, 아니면 오른쪽 사다리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플레이오프 팀들도 두 팀씩 묶어서 어떤 팀을 만나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순위별로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의 추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추첨은 여기 셀틱과 맨시티,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올라갔을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냐 레버쿠젠이냐, 요게 좀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뭐냐면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파리 생제르맹도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떨어질 뻔했죠. 탈락 위기에 있다가 오늘 파리 생제르맹이 가까스로 또 올라왔는데, 파리 생제르맹이 올라가면 15, 16등이기 때문에 하필 플레이오프에서 올라가도 무조건 리버풀이나 바르셀로나 둘 중에 하나를 만나요. 이것도 파리 생제르맹이 이번 시즌에 놓쳤던 경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그 이번 시즌 마지막에는 이제 맨시티에게 역전, 그리고 슈투트가르트에게 정말 시원한 승리를 거뒀지만, 예를 들어서 아인트호벤과의 경기 잡았다면 바르셀로나와 리버풀을 만나는 그런 대진을 안 만났을 거고요. 그리고 아스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이 강팀 간의 이 세 경기에서 한 경기만 무승부가 나왔더라도, 한 경기만 잡았더라도 요 매치업이 안 나왔을 텐데, 결과가 안 좋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15등을 하면서 리버풀이나 바르셀로나 둘 중에 하나를 꼭 만나는 상황이 됐다. 당장 뭐 플레이오프부터 이겨야 되지만 16강에 가도 저 리버풀과 바르셀로나 둘 중에 하나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조추첨에서 16강 조추첨에서는 이제 플레이오프 조추첨과 이제 16강에 올라간 팀들의 이제 위치, 어느 위치에 배치할 거냐, 요것만 이제 정하게 되는 건데, 그 위치 선정에서도 이런 포인트들을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스가 너무 경기 수가 많다, 좀 지루해진 것 같다, 선수들이 너무나 갈린다, 이런 게 당연히 단점으로 좀 지적이 되지만, 요 마지막 라운드의 숨막히는 싸움, 1점, 2점으로 또 계속 숨막히는 싸움,
이런 것들이 나름 또 재밌었어요. 마지막에 오늘 또 재밌었던 실시간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 슈투트가르트가 오늘 졌잖아요. 파리 생제르맹에게. 지면서 10등이 돼버렸는데 여기가 순위가 계속 바뀌었어요. 오늘 슈투트가르트가 져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몇 가지 펼쳐졌습니다. 스포르팅이 지고 자그레브가 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슈투트가르트가 올라가는 거였죠. 그래서 경기 중에 실제로 슈투트가르트가 파리 생제르맹에게 4대0으로 지고 있는데 갑자기 순위가 24등이 됐을 때가 있었어요. 다른 경기장의 결과가 슈투트가르트에게 좋은 흐름으로 바뀌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걸 막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클럽 브리에가 24등이잖아요. 마지막 정말 이 탈락 마지막 그 마지노선의 순위거든요. 그래서 끝나기 직전에 벤치에서 경기도 안 봅니다.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코치들이. 과연 다른 경기장이 우리보다 좋은 이 성적을 거두는 팀이 나와서 우리가 떨어지진 않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벤치에서 계속 핸드폰만 봤어요. 그런 이제 요소들이 좀 새로운 챔피언스 리그의 재미 요소가 이제는 될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마지막 라운드 재밌는 그런 챔피언스 리그 리그 페이스 8라운드가 된 것 같고 대진표는 거의 뭐 정해져 있는 거니까 추첨을 통해서 빅매치가 성사가 되는 플레이오프부터 재미있는 이제 플레이오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